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최근 이제 그 자동차 관련 움직임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인데 이 관련 이슈까지 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FOMC 회의, 9월 FOMC 회의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 동결 끝난 부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12월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3대 이벤트, 연내 3대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융시장에서는 FOMC 회의, 그리고 실물시장에서는 잠시 후 이제 내일부터 열리게 될 오펙 회의. 이번 오펙 회의는 뭐 비공식 회담으로 결국은 시장 내 기대, 산유량 동결 쪽보다는 동결의 분위기를 조정을 해서 11월 초에 열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오펙 그 공식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산유량 동결 의결을 만들어내자라는 쪽으로 시장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이야기하면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연기될 그리고 계속 시장 내 잔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는 정책 이슈에 대한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잠시 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부터죠. 미국 시간으로 9시 그 TV 토론, 대선 관련 TV 토론 1시간 30분 동안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앞두고 미국 시장 역시 지난밤 관망 양상 상당히 짙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유로존 역시 비슷한 그런 그림이 그려졌었다라는 것.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오늘 지금 현재까지 그 예외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것.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TV 대선 관련 TV 토론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내지는 전망, 어떤 그 시장 내 영향 부분 아마도 시장 내에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 그리고 TV 토론과 관련한 시장의 방향성 부분 어느 누구도 쉽게 판가름하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관망 양상 짙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계속된 눈치보기 양상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눈치보기 양상의 진행 속에서 개별 이슈들의 부각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주 후반부터 이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 아마도 기업들의 실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FOMC와 관련된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 내지는 거시경제에 대한 주목 내지는 거시경제에 대한 초점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정치적인 이슈로 조금은 좀 옮겨가는 그런 그림, 옮겨가는 그런 와중에 기업 실적 시즌의 시작.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소간 실적 중심의 어떤 그 개별 종목 장세의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의 시장 그림, 시장의 성격에서 이제는 조금은 실적 중심의 시장 성격으로 바뀔 상당 부분 그럴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산업별 이슈 그리고 종목별 이슈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그 대표적이 아닐까라는 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동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생산이 277만 대, 해외 생산이 291만 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글로벌 그 보호무역 정책의 회귀,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리쇼링의 어떤 그 회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국 내에 어떤 그 고용을 촉진시키고 자국으로
제조 생산 기반 시설이 이전이 되면서 자국 내에 고용이 촉진되고 고용이 촉진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그 소비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재투자를 유도하게 되는 경기 선순환 고리가 전체적인 큰 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과거 싼 노동력 그리고 어떤 그 해외로의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해외 이전이 상당 부분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지금 현재 뭐 독일, 미국, 일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리쇼어링 정책이 과거 이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장 내 큰 화두거리로 등장되어 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또 한 가지 가세를 하죠. 트럼프도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보호무역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호무역이다라는 이야기, 자국 내 산업보호, 자국 내 산업보호는 결국은 자국 내 고용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용의 회복은 결국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기업들의 재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어찌 보면 경기 순환고리에서 그 고용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 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렇기에 FOMC도 중요한 팩터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경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것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 핵심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사실상 노동이 상당 부분 자본 집약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산업이면 분명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두 번 다 승리를 했던 가장 큰 배경, 어찌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자동차 업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유효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다라는 점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기아차가 최근 멕시코에 공장을 증설했다. 그러면서 어떤 그 미국이라든지 남미 수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기아차에서 우리나라에다 그 생산시설을 그대로 유지 내지는 생산시설을 우리나라에다가 열었다라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고용 증진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오히려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 한편으로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물고 물리는, 그리고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상황들,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위치, 자동차 업종의 위치 어떤 부분에 있느냐. 여기서 어제부터 이제 그 현대차의 12년 만에 전면 파업, 물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부분 파업으로 이제 그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글로벌 경쟁 구도의 변화, 글로벌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아울러서 FOMC랄지 글로벌 금융시장 내 환경 변화에 따른 환율의 변화, 결코 우리에게 녹록하게는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부분이 과거 기본적인 자동차 업종에서 점차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려가는 그런 새로운 사업 쪽에 눈을 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연관이 되는 것이 결국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시장 내 이미 올해 초, 작년부터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화두거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전기차의 가장 핵심 두 가지죠. 구동 모터와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배터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에 있는 에너지, 배터리, 완성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가정용 배터리 쪽으로 지금 현재 그들의 또 사업 영역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우리가 최근 자동차 업종 내 큰 트렌드, 큰 축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 핵심적인 모듈 내지는 핵심적인 장비,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활성화, 활용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우리 시장 내 움직임, 테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가정용 ESS 시장, 태양광과 관련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미 가정용 누진세와 관련돼서 뭐 전기료 폭탄 이야기 이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집안 내 간이 태양광 발전의 설치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부품 결국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그 핵심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ESS 결국은 태양광과 친환경 에너지의 필수 모듈이다라는 거. 정부가 이쪽에 2020년까지 40조 원이나 투자한다라는 그런 이미 그 재정과 관련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수립되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비단 자동차 업종의 변화, 우리 생활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들이 지금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위 말하는 뭐 콜라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뭉쳐지면서 융합 내지는 합해지면서 새로운 어떤 시장 내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